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주말인데, 지금 미국 증시랑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면서 앞으로 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좀 2019년 8월 달과 좀 닮은 점들이 있고, 좀 다른 점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바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엄청나게 강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이제 8% 넘게 많이 오르면서 그 상승 사이드카, 그러니까 하락도 사이드카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우리 VI 걸리는 것처럼 상승 사이드카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닥 같은 경우 9% 양봉의 그 종가가 끝을 이루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아무래도 미국 증시, 미국 그 선물 지수가 4% 넘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한 것을 미리 좀 선 반영해서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섹터들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IT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어요. 2%까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좀 단기 바닥을 좀 다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 확진자 좀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 넘게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지금 전 저점, 그러니까 지금 한 7천대를 깨면서 그 종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미국 그 선물이 다시 또 변동성을 크게 확대를 시키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던 것을 좀 반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 지수는 2% 넘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시작은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미국의 선물이 위쪽으로 가냐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도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지수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가장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런 폭락장 2019년 8월 달에 엄청나게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때도 거의 이제 7%, 5% 거의 단기간에 10% 넘는 그런 하락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랑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폭락과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다음에 지수가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락폭 대비해서 한 50%,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나서 50% 정도 반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전저점을 좀 높인 다음에 계속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게 반등이 그 지금 하락폭 대비해서 최소한 38%에서 50%까지, 그러니까 한 500 초반에서 한 540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줄 거를 기대를 좀 했고, 미국 선물 증시도 그 금요일 날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반등의 그 폭이 좀 약할 것이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공통점 첫 번째는 신용잔고가 엄청 떨어졌다는 점. 그래서 한 5%, 10% 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이제 적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반대로 이제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악재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그 반도체 생산 사이클이라든가 생산 공정에 전혀 차질은 없었기 때문에 그 공포심만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포심뿐만이 아니라 경기의 그 경기 지표라든가 그런 실업자 수라든가 그 GDP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곧바로 V자 반등은 조금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반등을 한 다음에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바로 그 더블 딥처럼 크게 이제 하락을 할 것인지, 이것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식도 하고 일도 하면서 제가 최근 책을 조금 읽었는데, 이 하워드 막스라는 그 유명한 그 투자자 아시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책은 꼭
꼭 반드시 사셔서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요. 이 책에 있는 그런 어떤 한 구절 구절마다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그 뼈를 때리는, 소위 이제 뼈를 때리는 그런 문장들이 많고 지금 상황에 적용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이 너무너무 지금 좋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뭐 시황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좋은 문구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좀 놓친 부분은 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고, 리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소제목이 있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적용을 해보자면은,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은 매우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죠. 미래를 자신이 안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그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분산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레버리지를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고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본 구조를 탄탄히 하고 가능성 있는 여러 결과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미래를 확신한 투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가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몰빵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숏을 몰빵을 넣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몇 년까지는 계속 좋은 성과를 올렸을 것이다. 근데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본 투자자들은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이에 훨씬 잘 대비가 되어 있고 쓸 수 있는 자금도 많아서 이 자금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 매입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미래를 확신하고 그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투자자들은 지금처럼 뭐 반대 매매 때문에 크게 손실을 입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한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이제 뼈저리게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지수가 이제 630에서 700대까지 오더라도 충분히 이제 현금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앞으로 이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5G 투자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지수가 앞으로 좀 한국 지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생각을 했고, 이때도 이제 주식 비중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은, 내가 이제 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강하게 이제 믿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투자의 그 판단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좀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음 주 그 플랜에 대해서도 좀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임을 좀 인정을 하고, 다음 주 흐름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조금 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반등의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확률적인 그런 수치를 좀 대입을 해가지고 이 수치를 적용해서 좀 현금화 비율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50까지 반등한 다음에 조정, 그리고 500까지 반등한 다음 조정, 550 이상 반등할 가능성, 혹은 이제 마지막으로 반등하지 않고 바로 하락할 가능성, 이 네 가지 가능성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은 네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50까지 반등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줄어든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바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그 대처와 대비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반등이 좀 미약하고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다시 또 550까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의 시나리오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바닥을 찍으러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은 또 다시 현금화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 지수를 예측하는 그런 첫 번째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이제 오를지 떨어질지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모든 확률에 대해서 개인적인 대응법을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고, 이번 시장, 이번 하락이 정말 저에게 큰 경험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5G 주들도 굉장히 좀 상승이 강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금요일날 약간 오버슈팅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미국에서 선물이 다시 떨어진다면은 그거에 대한 그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겠고, 어느 정도의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이게 아직 바닥이 어딘지는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것도 현재 지수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그런 시장이고,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대응법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 철학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그런 자산이 될 거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